제가 수능 수학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자격이 사실 없는 사람인데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거나 뭐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보리라고 제가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러나 정말 한두 학생만이라도 듣고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것을 지금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제 딸내미와 막내딸과 공부를 실제 해보면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느낀 그런 것들을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아마 교과에서는 당연히 없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일 것이고, 아마 선생님들께서 가끔 하실 수도 있지만 주로 하는 그런 실제 문제풀이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1, 2등급을 하는 학생들이라면 뭐 이미 이런 것들을 다 터득을 하고 또는 배우고 넘어가서 그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3, 4등급이나 그 아래의 등급을 받는 그런 학생들이라면 분명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길을 좀 그렇게 알려주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과서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그 행간에 들어있는 그런 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그 함수에 대한 그 정의라든가 뭐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끌어와야 되느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라는 것들, 그렇게 뭔가 틈새를 메꾸어지는 그런 행간의 것들을 얘기해 준다라는 의미를 두고 들어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조금 다른 비유를 한다고 그러면은 마치 뭐 제가 해병대를 나왔지만 뭐 전투를 경험한 사람은 아니지만 마치 백병전에서 그야말로 1m 앞에 또는 2m 앞에 이렇게 바로 앞에 적이 있는 상황에서 그 적과 조우에서 맞닥뜨려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 적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뭐가 빈틈이고 뭐 그게 적이냐 아니냐, 심지어는 그런 것을 판별하는 거에서부터 어떻게 급소를 찔러야 되느냐라는, 뭐 적을 죽여야 제가 사는 것이니까 그런 어떤 심정으로 그런 성격으로 상대를 또는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이 행간에 그런 숨겨진 그런 것들을 실전을 통해서 체득한 것을 전달해 본다. 뭐 그런 의미로 제가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수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안 된다라고나 하는 학생들은 의미가 있을 것이고, 여전히 공부가 재미없고 나 이거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쉬운 문제, 뭐 2점이나 3점에도 뭐 가끔은 어려운 문제도 있겠는데 그런 문제도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뭐 2점짜리에는 거의 적용이 안 될 것이고 있겠지만 주로 이제 4점짜리, 그러니까 뭐 킬러나 준킬러를 포함한 그런 문제들 풀이에 임하는 학생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수학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도 좋지만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확하고 신속한 풀이를 위해서 부단히 이 숙지를 하고 또 숙달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팁들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틈틈이 이렇게 메모했던 것들을 별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약간의 그룹핑을 포함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룹핑을 해보면서 정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나눠볼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제를 잘 읽는 연습을 하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러나 이 훈련이 안 된 학생들은 이 말을 좀 유념해서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이해가 되어야만 문제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답을 내야 된다, 어떠한 답을 내야 된다 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뭐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문제가 주어졌는데, 눈앞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됐다고 그러면은 그 문제는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미 다른 문제로 넘어가고 다시 돌아와 다 푼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문제가 이해되었을 때 비로소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시간이 있다면, 다른 문제를 다 풀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연습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시험에서는 시행착오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정도의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잘 읽는 연습을 한다. 이것을 유념하고 훈련을 한다. 그래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 이전에 문제를 잘 읽는 연습을 별도로 하라는 것이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도 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국어나 영어의 지문을 읽듯이 그렇게 문제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해를 해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읽고 잘 문제의 뜻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고 뭐를 찾아내라는 것이네, 구해내라는 것이네, 이것이 요약적으로 정리가 딱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때에서야 비로소 문제를 푼다는 것인데, 부단히 그렇게 문제를 읽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국어는 영어는 지문과 그 문제가 1대1이죠. 근데 국어는 지문과 문제가 1대 다로 출제되는데, 수학은 물론 1대1로 출제가 되는 것이죠. 여하튼 성격이 조금 뭐 언어와는 다를 수도 있겠으나 깊이 들여다보면 같다고도 볼 수가 있고, 다만 수학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 각종 함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적분 방법이나 미분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지식 기하라든가 지식을 다 동원해 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다르지만 그렇게 문제를 잘 읽고 그 문제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는 연습을 마치 국어나 영어 문제를 지문을 읽듯이 훈련을 해라. 그래서 확실히 이게 뭐를 어떻게 하라 해서 뭐를 결론을 내라는 것이 이해가 되도록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 같고 당연한 얘기 같은데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숙달이 훈련이 안 된 학생들한테는 덤벙대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잘 유념을 하시고 그렇게 읽는 훈련을 별도로 해보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